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제가 2월 14일 날 촬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2월 15일 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배우기 재무제표 파트 7 운전자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돈맥경어라고도 하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운전자분은 뭐냐면 유동자산 있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거기서 유동부채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부채 있죠. 요걸 뺀 거예요. 근데 운전자분은 말 그대로 기업을 경영하는 하는데 필요한 자본이에요. 자금. 예, 돈줄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자금이 있어야죠. 어느 정도 필요한 자금인데 어쨌든 이제 이 운전자본은 이제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건데요. 예. 근데 순운전자본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1년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입니다. 예. 근데 순운전자본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자금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회사가 영업이 잘 되고 뭐 매출이 좋아서 막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필요 자금 늘어나겠죠. 뭐 그러면서 자금 늘어나는 거는 뭐 그건 나쁠 거 아니죠. 계속 매출도 늘고 막 이러면서 현금도 또 들어오고, 예. 그러면서 뭐 필요한 자금들, 이거 너무 잘 되니까 돈 쓸 때도 많고, 예. 아예 장사가 안 돼가지고 돈 쓸 데 없는 데보다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장사도 안 돼요. 매출도 안 늘고, 근데 운전자분만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필요한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장사가 안 되고, 그럼 현금으로 이 필요 자금을 커버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럴 땐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이 화장품 회사를 예로 들게요. 이 화장품 회사가 이제 원재료를 가져옵니다. 예,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100억을 빌려요. 저희 저 이제 A 화장품 재료 만드는 회사한테 가서 야, 나 화장품 좀 만들고 싶으니까 나 100억어치 원재료 좀 줘. 대신에 내가 3개월 후에 갚을게.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갖고 옵니다. 갖고 오면 그건 어떻게 되죠? 이게 재고가 되죠. 예, 나는 외상을 한 거고. 그래서 그 재고 자산이 쌓이죠. 이 재고 자산 가지고 이 100억 원어치의 재고를 가지고 뭘 만들죠?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그럼 재고가 쌓여 있죠. 이거를 이제 어떤 B라는 회사가 랑 거래를 해요. B라는 이제 어떤 매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야, 우리 화장품 이거 만들었거든. 야, 한번 거래해 볼래? 예, 근데 저 화장품에서 이제 이걸 샘플을 보더니 야, 이거 잘 팔리겠다. 그래서 이제 200억에 사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억에 계약을 딱 체결합니다. 그러면 너무 좋죠. 나 100억에 사온 걸 200억에 팔았으니 100억 남잖아요. 근데 문제는 3개월 후에 갚아야죠. 이거 만드는데 한 2달 걸렸다고 칠게요. 예, 2달 걸렸어요. 한 달 후에 100억을 빨리 갚아야 돼요. 근데 여기 사장님이 이제 매출채권을 발행하죠. 바로 현금 안 줘요. 200억인데 갑자기 50억만 주겠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50억 주고 2달 후에 나머지 15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한 달 후에 나는 저 100억 갚아야 되는데 50억밖에 못 받아요. 현금은. 150억은 나중에 받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미스매치라고 그러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난 장사가 잘 되는데 돈이 50억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 가서 빌려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다른 거래처를 확보해서 빨리 현금화, 야, 여긴 바로 주겠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아니면 여기 저 매장 사장님한테 가서, 100억만 해주세요. 이번에 100억 해주시고, 예, 뭐, 나머지 100억 그때 해주시면 어떤가. 근데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50억은 부족하니까, 저 외상, 그것도 저거를 안 갚을 수도 없잖아요. 3개월 후에 약정을 맺었는데. 예, 그래서 은행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돈은 버는데 갑자기 빚을 냅니다. 100억을 벌었는데. 이게 이제 운전자본이에요. 이게 바로. 예.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50억이 부족한 거예요. 이 50억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매출채권에서 재고자산을 뺐더니 뭐 예를 들면 매입채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시적인 예만 들어본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좀 더 복잡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50억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자금이 된 거예요. 예. 그 50억.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부족해서
빌리는 거죠.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나중에 이제 1년 정도 운영하다가 뭐 저렇게 현금이 이제 잘 뭐 매출채권도 잘 현금화되고 이러면 순항하는 거죠. 순항하는 거고 그래서 운전자분 늘어나도 뭐 당장 늘어나도 또 저기 B 사장님이 우리한테 현금 줄 거니까 괜찮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맥주집 아니 그 맥주 공장. 맥주 공장 내가 사장님인데 맥주 이제 공장 운영하는데 맥주를 막 만들어요. 외상 매입했겠죠. 저 맥주에 뭐 보리 호흡 같은 거 사오고 막 유명한 데 가서 찾아서 사오고 거래처가 많겠죠. 예. 그래서 맥주 저기 병도 사오고 저 맥주 뚜껑도 사오고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조립을 해서 그걸 이제 배합을 해서 만들었어요. 뭐 여기 이제 버드와이저라고 써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B라는 이제 그 맥주집에 가서 맥주집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뭐 엄청나게 산 거예요. 이 재고에 한 5배어치 사간 거예요. 비싼 가격에. 뭐 우리는 뭐 너무 행복한 거죠. 예. 근데 실제로 현금 하나도 들어온 게 없어야지. 실제 현금은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어요. 나는 빚이 여기에 지고 있는 거죠. 여기다. 이 우리 그 이런 원재료 해주신 사장님들한테 나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나한테 빚을 갚아야죠. 근데 잘 됐어요 장사가. 뭐 이렇게 매출채권도 현금화 잘 되고. 근데 어느 날 몇 년 후에 잘 됐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여기가 일단 계속 판매를 줄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여기 사장님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현금이 뭘 하셨는지 모르는데 여기 요 맥주집 운영하는 사장님이 현금이 없습니다. 저희 이제 경영이 악화돼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매출채권 중에 절반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네, 100%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50%는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줄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게 거래처를 또 잃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큰 거래처 하나가 그러면 이 맥주는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재고는 쌓이겠죠. 이 재고 관리 비용 안 듭니까? 또 부족한 돈 은행에서 빌려야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은 이제 재무제표 보면요 이익 나고 막 매출이 막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 부도나요. 실제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현금화가 잘 돼야 돼요. 그걸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실 때 한 번씩 검증하실 때 이익과 매출만 보면 안 되고 이게 실제로 매출 채권이 현금화 잘 되는지 재고 자산이 현금화 잘 되는지 요거를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 자산이죠. 이게 높을수록 좋다 그랬죠. 그 회전율이 높으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화가 잘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낮으면 뭐 매출 채권 회전율이 막 2, 1 현금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닌 거죠. 재고 자산도 회전율이 너무 낮으면 이 재고가 안 나가는 거예요. 현금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물건만 쌓아놓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이제 재고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매출에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매출은 증가하는 막 이런 게 보이는데 실제 현금화 그것까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이렇게 악화되면 난 장사 잘해놓고도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운전자분 한 거고 실제 사례 중에 하나가 레이예요. 레이도 한때 돈도 잘 벌고 좀 촉망받던 기업인데 어느 날 망가져 버렸어요. 지금 시가총액도 엄청 떨어져 있고 이게 검은색이 시총인데 그죠? 이게 시총 거의 한 6천억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1,500억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1번의 매출액이 이 네모난 박스 있죠? 요 파란색 요게 매출액이거든요. 요게 어느 날 위로 탁 치솟죠 여기가 보이시죠? 예,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22년 4분기부터 근데 매출 쭉 올라갑니다. 매출이 올라가면 보통 매출채권이 증가하죠. 요 밑에 보시면 4번에 요게 이제 이 파란색이 매출채권이거든요. 급증하죠. 근데 이건 뭐 매출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뭐 매출 증가하니까 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금화가 안 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3번 위쪽에 보시면 이 노란색이 이익이거든요. 영업이익도. 매출 늘면서 영업이익이 팍 늡니다. 노란색 위로 딱 치고 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빨간색을 잘 보세요. 빨간색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장사해서 돈은 벌었는데 현금이 안 들어오고 마이너스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게 뭔 일이죠? 영업이익은 나는데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 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거의 별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드문 경우인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뭐죠? 현금화가 잘 돼야죠.
그러니까 매출채권이 빨리빨리 현금화되고 재고자산이 빨리빨리 현금화되고 매출채권이 늘면 영업활동 현금으로 마이너스예요. 아시죠?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현금으로 할 때. 근데 이게 현금화가 잘 될수록 이제 이게 현금으로 플러스로 바뀌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익은 증가했어요. 근데 영업활동 현금으로 체크했는데 마이너스 나요. 아, 이거 지금 매출채권이 현금화가 지금 잘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게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봐야 되는데 레이는 빨간색이 계속 꺾입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거래처 저기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의료기기 거기 거래처 몇 군데가 망한 거예요. 나한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 발생한 거죠. 이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운전 자본이 막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금화가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매출까지 줄어요. 여기서 매출까지 주니까 이제 이익이 적자로 전환합니다. 적자 전환하는데 현금은 계속 안 돼요. 아까 이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예. 그죠? 이런 사태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는 부채를 이제 당겼어야죠. 그래서 여기 요 파란색 진한색이 여기 5번에 요게 유동부채예요. 이런 게 뭐죠? 부채. 이제 은행 같은 데서 빌리는 거죠. 부채가 팍 늘죠. 유동부채. 부채 비율 보이세요? 이 부채 엄청나게 늘었죠. 부채. 원래 부채 없던 기업이거든요. 예. 부채가 뭐 거의 뭐 여기 한 2, 300억밖에 안 됐던 기업이 1,500억까지 이렇게 부채가 그냥 폭발해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여기 보면 레이 보시면 회전율 아까 제가 매출채권 회전율 이게 높아야 된다 그랬는데 실제 보세요. 그때 당시 회전율이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도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재고자산 회전율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매출채권 회전율이 1.6회밖에 안 돼요. 이건 위험 신호죠. 그리고 그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제가 이제 매출채권 들어가 봤거든요. 이번 분기 이제 봤더니 그 매출채권 중에 대손 충당금 비중 보이세요? 24년 3분기 기준 충당금 비중이 제가 10% 이하면 좋다 그랬죠. 근데 저게 21%입니다. 21%고요. 그다음에 이 매출채권 전체 중에 6개월 이상 된 거 있죠. 기간이 긴 거. 아직 못 받은 돈이야. 그게 절반이나 돼요. 이게 기간이 짧아야 좋아요. 이 매출채권도 개울 수가 있거든요. 3개월 이하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럼 이건 빨리 현금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면 3개월 이하 여기 보이세요? 기대 손실률은 2%죠. 아, 여기서 뗄 확률은 2%예요. 근데 6개월 이하 초과해서 12개월 이하는 어떻게 써 있어요? 그 기대 손실률 24%. 12개월 이상은 56%. 1년 이상 지금 못 받은 거예요. 이거는 절반을 손실 수련. 이건 못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반은. 이것만 해도 188억이잖아요. 188억의 절반이면 90억인데 90억 적자 처리하는 거, 손실. 그럼 이익이 망가지는 거죠. 받아야 될 돈. 저 돈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걸로 현금을 해서 또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가 좀 힘들어진 이유가 매출이나 이런 거 장사는 잘했는데 거래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돈을 안 주고 뭐 거기가 뭐 힘들어져서 뭐 그런지 이유는 모르지만 그래서 12개월 이상 매출 채권 중 손실 충당금이 107억이나 쌓이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부러졌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매출까지 좀 안 좋아지면서 돈맥 경화에 이제 빠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진다가 아니라 또 재기하면 되죠.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이 이제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LNF인데 LNF도 한참 좋았죠. 2022년도에 보세요. 매출액은요 보라색 선입니다. 쭉 오르죠. 예, 이렇게 미친 듯이 오릅니다. 예, 매출 폭발합니다. 예, 매출 폭발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운전 자본 당연히 증가하겠죠. 재고는 노란색이고요. 요 파란색이 이제 매출 채권.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매입 채무. 예, 매입 채무인데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저기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인데 엄청 늘죠. 그때 이제 막 리튬 값도 막 급등하니까 리튬 가격도 오르고 장사 잘 되잖아요. 막 배터리 막 리튬 뭐 양극재 난리가 날 때니까 재고도 많이 확보해 놓고 비싸지만 사요. 사놓고 이제 양극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또 실제 매출도 막 폭발을 합니다. 저런 것들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매출 채권하고 재고 자산 더한 다음에 매입 채무 빼면 순운전 자본이라 그랬죠. 여기 빨간색이에요. 이 버틀러에 보면 다 있습니다.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순운전 자본이 이렇게 급증을 해요.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 매출과 같이 급증하니까 어쩔 수 없이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운영할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현금이 팍팍 들어오면 현금이 계속 들어와요. 막 이렇게 매출 채권이 현금화 잘 돼가지고 재고 자산도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게 뭐죠? 이 노란색이 뭐라 그랬죠? 이 중간에 현금 흐름 여기 주목해 주세요. 노란색이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증가하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로 이제 급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터닝하긴 하는데 오히려 이제 영업활동 현금흐름 영업이 적전하기 시작하니까 또 반대 현상은 나지만 뭐 거기까지 오늘 설명드릴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보시면 결코 좋은 건 아니죠. 현금화가 잘 안 됐던 얘기예요. 어디선가. 예, 그죠? 이익은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운전자본이 이렇게 급증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매출이 꺾이니까 예, 돈은 돈대로 필요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죠? 빚내야죠. 그래서 요 파란색 선 있죠. 이게 유동금융부채. 이제 단기적으로 돈을 빌리는 거죠. 예, 재무가 악화될 수밖에 없죠. 엄청 늘어났죠. 예, 순운전자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전원사채 발행합니다. 목적이 있어요. 차입금 상환 100%. 돈 갚아야 되니까. 예. 그런 일들이 또 이렇게 LNF 사례에도 나오게 됐습니다. 또 하나가 대동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그냥 사례만 몇 개, 이런 형태의 기업은 많지는 않아요. 대동도 농기계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매출이 푹 증가하죠. 첫 번째 증가합니다. 매출액이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이 매출액이 22년 3분기, 23년 1분기까지 이렇게 쭉 늘어나는데 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 여기 보이시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요 빨간색 선 중간에 요게 플러스 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저거는 무조건 플러스 나야 돼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되도록 플러스. 장기간 꾸준히 저 빨간색 현금 흐름을 보자마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나야 됩니다. 빨간색. 근데 마이너스 나요. 근데 요 시기가 요 매출 급증하는 시기예요. 매출이 급증해서 이익이 늘 텐데 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가 나지? 봤더니 요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이 노란색이 영업이익이라 그랬죠. 이익 증가하죠. 근데 아까 봤던 그 기업들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더 커지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가 뭐였죠? 재고자산 노란색, 매출채권 급증하죠. 얘네가 현금화가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현금화가 돼야 되는데 현금화가 잘 안 됐던 거죠. 운전자본 급증하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돈이 이제 저런 상태는 뭐죠? 매출채권이나 이런 게 현금화가 잘 안 됐으면 빚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금융자산 이 파란색을 보세요. 유동금융부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현금 흐름이 악화돼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특히 이제 같이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항상 보실 게 뭐 이런다고 이 회사가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좋진 않다는 거예요. 약간의 좀 경고 신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익도 증가하는데 같이 증가하는지. 근데 그게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면 이익은 증가하는 매출 채권이나 재고가 느는지 확인하시고 그럼 순운전자본이 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빚을 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건 주가에는 안 좋겠죠. 그래도 뭐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뭐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 이제 언젠간 다 커버해요. 장사 잘 되니까. 근데 어느 날 매출이 꺾이면 이제 적자까지 날 수도 있어요. 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그런 점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인데 이 회사는 이제 다른 경우입니다. 파마리서치 뭐 정말 주도주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연어 생식세포 뭐 수많은 뭐 셀럽들이 이거 한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요 내용까지 뭐 파마리서치 기업 분석까지 할 건 아니지만 파마리서치가 하나의 주도주가 됐는데 파마리서치는 좀 달라요. 보세요. 뭐 그냥 매출도 그냥 끝도 없이 주가 보세요. 시가총. 현금 흐름 보이세요? 매출이 올라가는데 현금 흐름 빨간 이렇게 돼야 돼요. 이 같이 가줘야 돼요. 여기는 어때요? 매출은 증가하는데 현금 흐름이 여기 꺾입니다. 여기도 LNF도 매출 폭발하는데 현금 흐름은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영업활동 그죠? 요걸 좀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정체 보였다가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따라서 어쨌든 올라요.
그리고 이 노란색이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 따라서 저 빨간색 선도 그냥 같이 갑니다. 쭉 갑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의 뭐 이게 좀 틀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보시면 약간 역주행하죠. 근데 그래도 적자는 아니에요. 예. 이익보다 이제 이때 현금화가 조금 더 됐던 거죠. 그래도 뭐 다시 다 현금 회수하면서 그러니까 한 분기 딱 그랬다고 야 이거 안 좋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이제 몇 분기 추이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순운전자본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야 이거 위험 신호다. 야 이 회사 봐봐 매출 채권이 파란색 재고 이렇게 늘었어. 순운전자본 봐봐 이거 안 좋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왜 파마를 있었지 왜 이렇게 급등해? 근데 이게 순운전자본이나 운전자본이 이렇게 급증하지만 매출이 그만큼 늘어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잖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플러스예요. 뭐죠? 요게 늘긴 늘지만 현금화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자산 부채 보시면 유동금융자산 뭐죠? 현금이에요, 현금. 빨간색이 훨씬 많죠. 밑에 파란색보다. 이게 빌린 돈이고 어떻게 보면 단기간 비교가 안 되죠. 현금이 계속 들어.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른 거야. 운전자본은 늘지만 그건 당연히 매출액 때문에 느는 거고 덩치가 커지니까 당연히 아니 1,000억짜리 회사랑 1조짜리 회사가 운전자본이 같으면 안 되죠. 당연히 늦는데 그게 이제 현금 저 운전자본이 늘고 순운전자본이 늘더라도 현금 흐름이 저렇게 플러스로 우상향을 하면 이거는 장사가 좀 잘 되는 거예요. 예, 그 나쁜 신호가 절대 아니에요. 정상이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요거다. 이 운전자본 추이랑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반대로 가는 경우. 예, 영업활동 현금으로 밑으로 꺾이는데 운전자본은 막 미친 듯이 올라요. 이거는 경계를 해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꼭 뭐 보여드린다. 이게 요거 미국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있잖아요. 요것도 뭐 한참 뭐 되게 유행했던데 막 요즘에 회계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근데 요게 버틀러 있죠. 버틀러 사이트 들어가시면 슈퍼마이크로 여기 좋은 게 미국 기업도 볼 수 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버틀러 만들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보면 이제 어디서 보시냐면 저런 자료들을 여기 기업 검색하면 이렇게 요약도 나오고 사업 정보, 재무 들어가시면 돼요. 재무 정보 들어가셔서 손익계산서 있죠. 먼저 손익계산서 보세요. 뭐 4분기 누적이든 분기든 누적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매출 보이세요? 그냥 매출액이 이 파란색 막대거든요. 미쳤죠? 폭발합니다. 야, 이게 매출이 늘어? 그럼 우리가 딱 이제 상상할 수 있죠. 운전자분 늘겠구나. 매출 채권 재고자산 당연히 늘겠죠. 뭐 거기까지는 이상 없어요. 뭐 파마리서치 같잖아요, 느낌이. 영업이익도 보세요. 이익도 폭발합니다. 야, 돈도 잘 버네. 적자 아니네. 매출 늘고 매출 성장 엄청나고요. 네. 돈도 뭐 이익률도 뭐 보니까 매출 총 이익률 16%, 영업이익 한 10% 정도 돼요. 이게 이제 그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뭐 서버 같은 거 이제 뭐 공급하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순이익도. 야, 이렇게 돈을 잘 버는구나. 예.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재무상태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재무상태표에는 요 밑에 한번 보세요. 중간 지점에 금융자산부채. 봐도 큰 문제 없어요. 예, 보시면 유동금융 빨간색이 많죠. 파란색이 뭐라 그랬죠? 유동금융지. 이게 단기적으로 빌린 돈. 이것도 문제 없어요. 현금도 많네. 있네. 예. 근데 보면 예상한 대로죠. 순운전자본 폭발했죠.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재고자산, 그 다음에 매출채권 다 늘었죠. 재고가 많이 늘었죠. 근데 보시면 되게 특이하게 재고가 완전 급증하기 시작해요. 예. 근데도 뭐 매출이 나오고 이익 나오니까 뭐 문제 없는 거 아닐까? 예. 그러니까 순운전자본이 증가한 이유는 매출이 급증한 겁니다. 근데 회전율을 한번 보세요. 회전율을 봤더니 자, 매출채권 회전율이 7.2 나오죠. 여기 대보면 뭐 매입 채무 크게 상관없고 근데 재고자산 회전율이 너무 낮아요. 재고자산은 폭발했는데 현금화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뭐지? 재고는 많은데 재고가 있죠. 이걸 현금화해야 되거든요. 예. 이거 현금으로 바꿔주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이라고 우리가 판단. 그러니까 매출로 빨리 바뀌어야 돼요. 이 쌓여 있는 재고가 빨리 매출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잘 판매가 되고 있느냐. 그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약간 이제 리스크가 좀 생긴 거죠. 재고자산 회전율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재고자산이 뭔가 현금화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뭐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노란색이
예, 근데 이게 꺾이는 거 보면 약간 좀 무가할 수 있으면 제가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자고요. 근데 좀 뭔가 이상합니다. 예, 이익이죠. 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요거 보이세요? 예, 빨간색 선. 요게 마이너스로 확 밑으로 완전히 꺾여 버렸어요. 이상하죠? 위험 신호가 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익을 많이 내면 현금 흐름도 쫙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익 노란색은 쭉 올라가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요. 갑자기. 예, 그죠? 이 기울기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현금 흐름이 지금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예. 이 회사는 뭐 어쨌든 지출도 꽤 하는 회사인데, 예. 그래서 이제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100% 이게 뭐 어떤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한두 분기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이게 24년 3월 3분기까지 나온 거니까 요 데이터만 봤을 때만이에요. 요 데이터만 봤을 때는 결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 그리고 이거 금융자산도 많고 현금도 이렇게 많은데 뭔 걱정이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 제가 이제 요것만 보면서 느낀 거는 재고가 이렇게 폭발을 했죠. 노란색. 근데 재고자산 회전율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건 재고자산이 현금화가 이제 매출로 잘 안 바뀌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그게 반영되는지 몰라도 지금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적자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어요. 이거랑 이제 벌어졌죠. 그러니까 아까도 사례 보셨지만 저런 모습은 좋지 않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냥 이제 미국 기업 중에 하나를 제가 그냥 한번 우연히 검색을 해본 거예요. 왜냐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막 이슈가 워낙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다면 뭐 그러니까 아무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막 회계 이슈가 컸잖아요. 기억하시죠? 요거를 이제 그때 체크 이제 1년 전이죠. 그러니까 24년 3월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1년 전인데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뭔가 좀 위험했던 거죠.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추세 뭐 삼성전자 같은 거야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익을 아무리 내더라도 한 번씩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운전자본을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해요. 운전자본까지 제가 한 번 더 시간 있게 길게 들여서 설명해 드리는 게 그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이 개념이 조금 더 머리에 잡히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핵심은 그겁니다. 자, 이익이 매출이 증가해요. 그럼 당연히 이익 증가하죠. 예, 오케이, 좋아. 뭐 폭발하니까 이익 많이 내고 자, 우린 환호합니다. 예, 그럼 당연히 운전자분 증가하겠죠. 매출 채권 당연히 증가해요. 재고도 당연히 증가할 수 있어요. 증가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장사 잘 되니까 다 현금화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봤더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적자가 나기 시작해요. 꺾여요. 이익은 증가하는데 이건 뭔가가 지금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 중에 하나가 현금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마이크로를 봤더니 재고자산 회전율이 꺾여요. 재고자산이 늘었는데 재고가 현금화가 안 되는 거죠. 아까 대동 같은 기업들 그다음 뭐 레이도 그렇고 그죠? LNF도 그렇고 현금화가 잘 안 됐던 거죠. 이익은 증가했는데 이게 현금화가 안 되면서 결국 나중에 업황 꺾이면서 굉장히 지금 힘들고 레이는 아까 보셨죠? 매출 채권 충당금 엄청 쌌죠. 그러니까 저 거래처가 돈을 안 준 거죠. 손실 처리. 그걸 이제 우리가 현금으로 보면서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하실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 좀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다 끝났어요. 사실상 다 말씀을 드렸고, 또 계속해서 재무제표라든가 뭐 주요 지표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 마지막 부분만 좀 핵심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